네, 오색빛깔의 찬란한 단풍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바로 산이죠. 짧은 가을을 보내기 아쉬운 듯 요즘 많은 분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요. 올 가을에는 산악인들을 위한 영화제도 열립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산악 영화제인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가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았는데 네, 오늘은 산악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엄홍길 대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마스테. 예. 네,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에 네. 많은 분들이 또 단풍 구경하느라 산을 찾거든요. 예, 산 맞습니다. 하면 엄홍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예. 대장님께 가을 산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가을은 뭐 사계절 중에 물론 계절마다 다 아름답지만 계절마다 특색이 있어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은 이제 완연한 온 식물들이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이제 싹 이제 잎사귀가 좀 이렇게 키우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색깔이 물드는 온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진짜 만사농협의 아름다운 계절. 최고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대장님께서는 산을 오르기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많은 산악인 분들을 위해서 또 축제에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네네. 특히 올해는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에서 집행위원장까지 맡으셨더라고요. 이게 네. 산악인이 집행위원장을 맡는다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맡게 된 배경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세계 산악 영화제가 그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저도 산악인 한 사람으로서 너무 반갑고 기쁘게 네. 생각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초대 시작서부터 홍보대사를 계속 맡아오면서 같이 이제 산악 영화제를 함께 곁에서 지켜봐오고 함께 해왔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함께 해오면서 올해 이제 그 울산시 울주군에서 저한테 이제 그 산악영화제 그 지방 그 산부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이제 집행위원장 좀 맡았으면 좋겠다, 산악인이. 그래서 네.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우리 배창호 감독님이 그동안 1회 때부터 한 7회 때까지 네. 굉장히 열심히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제대로 자리를 잡아놓고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악인으로서 제가 좀 맡아서 또 하면 제가 또 산악인으로서 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 영화제에 더군다나 산악영화제니까 네. 그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로 이제 8회째를 맞았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네. 국내 유일의 이제 산악영화제고 아시아 최초 산악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산악영화를 국내에 소개하고 산악인들뿐만 아니고 많은 영화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한국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또 관객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산, 자연, 인간을 주제로 한 36개국 한 151편이 네.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함께 많은 산악 관련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울산시와 울주군이 함께 영화제를 열면서 그 규모도 더 커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태화강의 국가정원 일대에서도 영화제를 즐길 수 있다면서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울주군 이제 신불산 퀄컴센터 그 주변에서 이렇게 위주로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울산시가 같이 공동으로 이제 하게 돼가지고 행사 규모도 더 커지고 또 울산 그 태화강 국가정원 산악영화제를 보다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14편의 그 영화 상영관과 음악 공연 네. 그리고 영화인들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 생태공원의 특징을 살려 자연 환경 관련 주제로 한 그 영화도 상영할 예정이고요. 울산 시민들에게 태화강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영남 알프스에서 열리는 그 산악영화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복합 퀄컴센터까지 편안하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영화를 감상하시고 행사를 볼 수 있게끔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영화제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개막작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또 최고 암벽 등반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담 온드라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담 온도라는 클라이머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그 천재로서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또 클라이머로서 대단한 경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고민하고 주저하는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영화거든요.
그 제목은 이제 아담 온드라 한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울산 울주 세계 산악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제 처음 이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네. 개막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코로나 종식 이후로 전 세계 많은 산악인들이 영화와 영화제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네. 그 참여를 해주셨어요. 특히 올해 영화제를 찾는 전설적인 산악인들이 많은데요. 울산 울주 세계산악영화제 수상자인 영화상 수상자인 그 스티븐 베네볼스라는 그 산악인을 비롯해서 아시아 최초로 황금 백혈상을 수상한 일본의 등반가 야마노이 야스시, 그리고 세계적인 산악영화 촬영 감독 크리스 알스트린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의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울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남극을 그 무지원 무복으로 그 도달한 그 김영미 산악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네. 특히 영화제를 통해 산악계의 전설적인 사람들과 직접 만나 얘기도 나누고 영화도 볼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님께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 고봉 16절을 등정한 산악인이시잖아요. 네. 이후에 네팔과의 깊은 인연을 이어온 점, 이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제가 네. 보니까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는 네팔로 의료봉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별히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때 네. 연세사랑병원의 이제 고용원 원장님이 저하고 이제 오랜 인연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어몽글 흰모재단에 여러 가지 의료 지원 이런 걸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특별히 저하고 같이 네팔 지역을 방문해서 그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환자분들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진찰을 하시고 그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 무릎 관절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을 세 분들 한 곳을 초청하셔가지고 직접 그분들을 이제 인공 관절 수술도 이렇게 직접 하실 그런 계획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세계 최고 남체레아는 에베레스트 지역에 에베레스트 쿵부 지역에 3,450m에 어몽길 휴먼재단 커뮤니티 병원을 하나 졌거든요. 네. 이제 고산족들, 셀파들을 위해서. 그 병원에 또 방문해가지고 이제 의료인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이제 의료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일부 또 진찰도 좀 하고. 그 이제 이제 11월 초에 그 또 이제 좀 리모델링 해가 재오픈을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 많이 또 상의도 하고, 그리고 그 제가 또 들어와서 지금 어저께는 또 거기 직접 거기서 데려오신 그 환자분들, 그분들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수술을 다 마침 다 마치셨더라고요. 네. 인공관절 양쪽 무릎들을 다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어저께 환자분들도 좀 뵙고 상태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팔에서 의료봉사만 하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현재 네팔 오지에진 학교만 무려 19개나 되는데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그것은 제가 이제 히말라야 8,000m 이제 16절을 성공하면서 네. 제가 이제 간절히 바라고 염원했어요.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이렇게 살려서 산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꼭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도움을 주신 것을 제가 꼭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제발 좀 살려서 산을 내보내 주십시오. 어느 순간 제가 그동안 평생을 산만 보고 정상만 보고 이렇게 도전을 해왔는데 네. 어느 순간 산 아래가 보이고 사람의 세계가 보이고 그 속에서 자라는 밝고 순수한 진짜 아이들이 눈망울이 보이는 거예요.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또 부모님으로 또 대물되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가난의 고리, 가난의 네.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시적인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깨우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럼 바로 교육이다. 학교를 줘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제가 2008년도에 어몽글 흰모재단을 설립을 해서 2010년부터 이제 학교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제 16개를 완공하고 3개 학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엄 대장님은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시민권도 받으셨는데 이 시민권뿐만 아니라 네팔 현지인들에게는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아닙니다. 실감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1985년부터 이제 네팔 히말라야 세계 최고봉 8,000m 에베레스트를 도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22년 만에 이제 16절을 성공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인생 17절을 도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생을 제가 히말라야를
함께 해왔고 또 거기에 더불어 이제 네팔과 함께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네. 그쪽이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그쪽 분들하고 참 인연이 깊고 이제 정도 많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000m의 산을 38번이나 도전을 해서 16자를 성공하셨고 네.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제 인생 17자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 부분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앞으로의 네.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목표는 이제 대자연 속에 이제 8,000m 16자의 도전은 이제 끝을 냈고 네. 제가 이제 산을 내려와서 제2의 인생 17자를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어몽글 힘의 재단이라 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네팔 히말라야 오지에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이라든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꿈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데 제가 진짜 조금이나마 제 히말라야에서 받은 은혜를 도움을 베풀고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있는 어떤 교육 사업, 지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이제 다음 달 초에 또 이제 네팔을 출국하게 되는데 네. 거기 이제 이번에 16번째 학교 딸케슬 지역에 거기에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도서관, 컴퓨터실 8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까지 짓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 고등학교가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의 도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홍길 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